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험자 등에서요, 대리상 있잖아요. 대리상하고 보험자는 똑같 대등해요. 그 네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리상하고 보험자는 네 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보험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어요. 보험료 받을 수 있어요. 보험자와 대리상. 설계사는 받아요, 못 받아요? 원칙은 못 받아요. 어떨 때 받아요? 그 설계사는 자, 보험료 수령해서 원칙은 받을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자, 누가 작성한 영수증을 줬을 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했을 때 이렇게. 이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뭐 할 수 있어? 교부할 수 있어. 그럼 설계사 이건 할 수 있어. 자, 증권 뭐 할 수 있어? 교부할 수 있어. 교부. 이렇게. 그래서 설계사가 일명 뭐예요? 교수 그런 거. 교수. 설계사가 교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어. 청, 취, 해. 그랬더니 무엇이 따르더라? 고통이 따르더라. 그래서 의사표시 수령권. 있어. 근데 대리상은 없어. 설계사는 없어. 그 네 번째. 자, 변, 해. 자, 의사문권. 표시권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상은 이 네 개 다 있는 거예요. 설계사는 이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자, 5번 보시게요. 갑은 대리상이 아니면서 그럼 대리상 아니네? 특정한 보험자 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하는 자로서 병이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갑의 고난에 관한 설명을 찾는 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험자 등에서 대리상이 아니니까 설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사 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자, 증권 교부하는 거하고 보험료 수령.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그래서 틀린 거 했잖아요. 그럼 1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니까 자, 계약자가 병이죠. 보험자가 누구예요? 을.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피보험자. 병이네? 자기를 위한 보험이네? 그리고 누가? 갑이 지금 중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자, 보험자. 이 사람은 설계사. 이렇게. 그럼 설계사가 할 수 있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1번에 가서 뭐라 했어요? 갑이 설계사니까. 설계사 갑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피보험자에게, 계약자에게 주고 계약자 병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1번이 틀렸네. 1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보험료 받으려면 누가 작성한 거 해야 돼? 을이 작성한 영수증을 줘야 돼. 왜 이렇게 했을까? 옛날에는 설계사들이 지가 다 이렇게 방문수금을 했어. 그래가지고 회사에 갖다 줬어. 근데 자기한테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급한데 자기가 써버려. 그리고 다음날 채워서 준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게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 안 갖다 주고 회사들 뭐라고 이야기해? 받으러 갔더니 돈 없다고 안 주더라. 다음에 준다 하더라.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또 최고장도 직접 날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또 갖다 줘야 돼. 설계사 또 중간에서 안 갖다 줘 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금 나오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미 다 해지가 돼버렸는데 보험회사는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에서 뭐라 하겠어? 그래도 설계사는 보험자 네 소속의 직원이니까 보험자 네가 주고 구상권 행사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보험자들이 깨를 낸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못 받는데 내가 작성한 보험자 내가 작성한 영수증을 줄 때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자 갑은 설계사 갑은 자 보험자 의리 작성한 증권을 병에게 교부할 수 있죠. 그 다음 3번 자 설계사 갑은 병으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성취 고통이죠. 의사 표시 수령권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설계사 갑은 병에게 보험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 보험계약의 의사 표시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거 설계사는 두 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상법상 보험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어. 자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봐봐. 그러니까 자 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이미 해지잖아요. 이미 해지할 수 있어.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이하게 없다면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약정을 했어.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조금 싸졌겠지. 예. 그래서 있다를 없다를 고쳐야 돼. 왜? 약정. 미경과 보험료 돌려주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이 말이. 특이하게 했다.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특이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말이 틀린 거 맞는 건가? 649조, 649조. 649조. 자, 조문 2페이지. 649조 봅니다. 자,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가 나와 있죠. 자, 보험사고 발생이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639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거든.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이면 사고 발생 전 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어. 그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타인의 동의를 얻던가 아니면 자기가 증권을 가지고 있던가. 왜냐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낸 사람한테 증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항 갑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자동 복귀 방식이라고 해요. 옆에서 자동 복귀 방식. 자,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자, 보험사고 나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받았어.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끝나지 않고 다시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발생 전에 해지할 수 있어. 대신 이 경우는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혜택을 많이 준 거잖아요. 그 대신 이 경우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 다음 3항 봅니다. 자, 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특약이 없으면. 근데 특약이 있으면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그러면은 6번에 1번은 특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약정한 경우니까 특약이 있지요. 그러니까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된다고. 이따가 틀렸다고. 그 문자 갖고 장난치니까 우리가 그것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6번에 2번 갑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 성립 후 2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합니까? 자, 2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뭐가 돼버려?
해지가 돼버려. 해지된 걸로 본다예요. 실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근데 자 3번 보니까 계속 보험료죠. 그럼 두 번째 줄에 최고 나와 있잖아요. 최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지할 수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 없이 하고 해지합니까? 안 되죠. 계속 보험료는 무조건 최고를 해야 돼. 최고 없이 하면 무효예요. 그 다음에 자 4번도 자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자 지체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최고 해야 되죠. 그래도 안 냈어요. 그럼 뭐예요? 해지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지가 못하는 거예요. 최고해야 뭐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계속 보험료예요. 계속 보험료. 계속 보험료는 지체가 되면 최고하고 그래도 안 내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자, 2번은 최초 보험료니까 이거 안 내면 2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해제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 보는 거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거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다 지워져 버렸네. 저 시간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체 없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자, 매도리 경과하면 이율이 경과하면 이렇게 그러면 해지된 걸로 뭐 한다? 본다. 의제된다 이 말이고. 그럼 계속 보험료나 타인을 위한 보험료에서 계속 보험료니까 안 내면 지체하면 최고하고 그래도 안 내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 경우. 여기는 해지한 것을 본다 그러고. 해지한 것을 본다고 해지할 수 있다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고를 안 했어.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최고를 해야 돼. 대부분 판례에서 그랬어. 최고 안 하면 해지 못 한다고. 자, 7번 갑니다.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몇 개요? 알아맞혀봐. 1시간도 안 지났으니까. 그 4개 중에서 몇 개가 해당이 돼? 에? 하나. 맨 첫 번째 하나면 계속 보험료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하고 관계없어. 부활하고는. 세 번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도 관계없어. 네 번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보험계약 해지 이것도 없어. 위험 유지 의무 위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지에 대해서. 아마 해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자, 해지. 왜냐하면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가 오는 거예요. 해지는 아예 없어요. 처음 하나밖에 없어요. 계약이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보험료 안 내면 해지 그거 한 번 나오고 나오면 다 해지란 말이에요. 해지는 크게 나누면 2개로 가요. 무슨 해지? 임의 해지. 임의 해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 정해져 있어. 무슨 해지? 법정 해지.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임의 해지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자만 하는 거예요. 계약자만. 계약자만 해도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보험자만 그런 거예요. 보험자만.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해지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사고 발생 전도 있고 후도 있어. 이렇게. 전에는 첫 번째 자기를 위한 보험. 이거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사고는 안 나고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에라 모르겠다 해지할 수 있어. 그러면 뭐는 돌려받을 수 있어? 특약이 없다면
그렇죠. 미경과 아직 도래되지 않는 거. 미경과 보험료는 반환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특약이 있어버려. 그럼 돌려받아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특약 없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타인을 위한 보험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타인의 뭘 얻거나, 그렇죠. 동의를 얻거나, 또는, 증권을 뭐 해야 돼? 소지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에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험자가 뭐 했어? 파산 선고를 받았어. 보험자가 파산한 거였어. 보험회사가. 옛날 우리 대우가 망했잖아요. 그런 경우요. 그러면 이미지 할 수 있어. 근데 해지 안 했어. 근데 3개월이 지났다고. 그러면 실효된 걸 보는 거죠. 그 무효로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사고 발생 후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그리고 또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뭐라 했을까? 자동 복귀 방식. 이거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으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대신 여기서 미, 경과, 보험료는 반환 받아 못 받아. 무조건 못 받아 이건. 이게 이제 임의해지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자, 법정이가 진짜 중요하죠. 4개가 있어. 처음에는 뭐야? 보험료 뭐가 있어? 지체.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약속된 안 낸 거예요. 지체. 그럼 여기서 자, 최초 보험료는 매들이 경과하면 2월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한다. 해지한다. 해지된 걸로 본다 말이에요. 똑같은 말. 2개월이 경과하면. 여기는 최고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자, 계속 보험료.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지체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자, 보험료를 뭐 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계속 보험료 지체하고 이렇게. 자, 지체 나왔잖아요. 여기도 지체 나왔잖아요. 이 2개는 반드시 뭐 하고? 그렇죠. 최고하고. 그래도 안 내면 해지한다.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해지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법정해지. 두 번째로는 자, 고지 의무 위반이요. 고지 의무 위반. 자,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가? 보험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럼 여기 수익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수익자 들어가면 틀려버립니다. 고지 의무는 계약자고 피보험자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 성립하기 전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지 의무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고지를 안 했거나 불고지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어? 보험자가 알았어. 그럼 뭐예요? 고1, 3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 1은 1월, 안 날로부터 1월, 3은 3년. 언제부터? 성립한 날로부터,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자, 위험하고 보험료하고는 비례관계거든요. 위험이 크면 보험료가 크는 거고 위험이 적으면 보험료 적은 거예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예요. 자, 이 위험은 주관적 위험이요, 객관적 위험이요. 그렇죠. 객관적 위험, 객관적.
즉 말해서 제3자가 위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위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나, 여기는 두 사람 나오세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잘못이 있어 없어? 아무 잘못이 없어. 제3자가 위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창고에다가 물건을 맡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고 옆에가 가스 충전기가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럼 어째요? 그 창고업자는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뭐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줘야지. 자기가 알았다면 통지를, 모르면 통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통지 의무가 있다고. 통지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통지를 하면, 안 하면 그래요. 통지를 했어. 그 위험이 커졌잖아요. 그 보험자는 어째요? 보험료를 증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자가 노 하는 거예요. 노 이렇게. 그럼 뭐예요? 해야지. 통지를 안 했어. 그럼 뭐예요?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4번. 자 이거는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세 사람 다 들어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 그리고 이 위험은 주관적 위험이요, 객관적 위험이요?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주관적 위험, 주관적. 고의 중과실로 해서 자기들이 위험을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는 위험이 이만했어. 근데 자기들이 위험을 이만치 키워버린 거예요. 그럼 얘들한테 통제라고 하면 통제하겠어, 안 하겠어? 도둑놈한테 잡소는 똑같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험자가 알았어. 그러면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증액하거나 아니면 해지, 노하면 해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이제 성립이 됐네요.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쭉 가다가 여기서 딱 뭐 했어? 여기 사유가 있어서 뭐 했어? 해지를 했어.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까지 해지 전까지는 이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요. 자, 해지 후에는 무효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난 거는 보험료 줘, 안 줘? 사고 난 거는 보험금 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는 유효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났어? 사고가 났어. 그럼 보험금 줘, 안 줘? 근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빼고 가운데 두 개. 2번, 3번은 4번까지도 넣은 경우도 있긴 있던데. 자, 유효해서 사고가 났지만 요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있으면 보험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없으면 보험금 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결해야 체질 해결되고. 여기까지 해결돼야 됩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 8번 갑니다. 옳은 거 그랬네요. 자 1번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번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추정한다. 그럼 651조의 2라고 써있어. 그 옆에다 651조의 2. 그러면 자 3페이지 보세요. 651조의 2 보세요.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추정한다 해야지 의지한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고지 의무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했어 이거. 봐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뭐 했어? 봐봐. 그러니까 고1 3회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한 거를 보험자가 알았어. 언제 알았어? 2년째 알았어. 2년째. 2년 되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성립해가지고 자 여기서 2년 되더니 해지를 했다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했다. 2년 되더니.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잖아요. 그럼 보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유효니까 보험료 내야지, 여기는. 보험금이 아니라 여기는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금을 안 줘도. 그러니까 유효니까 보험료 낸 거, 보험료는 다 보험료 가져간 거 유효니까. 뒤에는 무효니까 보험료 안 내도 되지만 여기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험금 줄 때는 이렇게 따져보는 거고, 보험료는 내야지, 유효니까. 그러니까 유효인 상태에서 보험료 냈으니까 그거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이게 반환해야 돼, 틀려서 반환 안 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됐어. 그럼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그럼 보험금 줘, 안 줘? 줘야지.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보험계약상 관련 소멸시효 기간이 오는 건 소멸시효는 보험자가 청구하면 2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몇 년? 3년이요. 4번 보면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는 누가 청구해? 계약자가 청구해. 그러니까 3년이. 그래서 맞아. 나머지는 다 틀렸어. 보험금 청구는 3년, 보험료 청구는 2년, 보험료 반환 청구는 3년이. 자, 10번. 손해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증권 했잖아, 우리 아까. 자, 보험사고의 성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목사 할 때 사. 그 다음에 증권 작성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김영날이네, 보험자가 김영날이네. 보험자가. 3번이 틀렸네. 4번 무효와 실권의 사유, 실효 사유 들어가죠. 그 다음에 11번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 초과보험이 나왔어. 자, 여기까지는 계약법 총론이고, 자, 계약법 강론으로 갑니다. 강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놓고 보면 보험의 목적이라고 그래?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그래? 큰일 나요. 보험의 목적. 건물만 놓고 보면. 보험의 목적, 그러면. 보험의 목적. 건물만 놓고 보면. 대상이에요. 이거를 대상,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객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답이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이 들었어. 그러면 화재 보험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은 뭐 때문에 계약을 했어요? 이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전체 하면은 이거는 보험 계약의 목적,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법적 측면에서 보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보면은 이 건물이 10억짜리거든. 얼마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10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소유권은 우리는 보험
가액 그런 거예요. 가액. 보험, 이 건물이 보험 가액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이나 보험 가액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소유권. 건물 소유권 보험 가액. 그 다음에 돈으로 오면은 건물 얼마요? 10억을 놓고 보는 거예요. 10억. 감정가. 그럼 뭐예요? 피보험 이익. 그러면 피보험이익이라는 이야기는 화재가 나서 이게 전체 타버리면 얼마가 날아가는 거예요? 10억. 그러면 갑은 이 10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피보험이익. 돈으로 오면은 피보험이익. 법적으로 하면은 보험 가액. 그럼 보험 가액이 나와야 자,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똑같으면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 전부보험이래. 전부보험. 자, 이 경우는 건물이 불나서 타더라도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0억. 그러니까 고의로 불 질러 안 질러? 안 질러. 예, 질러봤자 10억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비교해서 이게 더 커버려. 그럼 이 보험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 일부보험이라고 그래. 그러면 건물이 10억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을 생략해 버리거든. 보험 금액 그러거든. 보험 금액은 만약 5억만 했어. 그럼 여기 이 사람 불 질러도 얼마밖에 못 받아? 5억밖에 못 받아. 그럼 불 안 질러.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법에서 금지에 허용해. 불 안 질르니까 아예 그냥 통걸로 했어요. 빠지니까. 네. 절대 불 안 질러.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문제가 안 생겨. 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보험 금액, 자, 보험 가액 이게 커버려. 여기는 10억인데 여기는 20억. 그럼 불 질러 안 질러? 질러. 왜? 얼마 받으려고? 그냥 허술하게 질러, 과학적으로 질러.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 초과보험. 초과보험이라고 하고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이야 이게. 그러면 갑이 A하고 B하고 갑의 건물. 건물이 10억인데 여기도 10억, 여기도 10억이요. 그러면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무슨 보험이요? 중복보험.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경우는 법에서 인정해 금지. 그러니까 유효, 무효. 무효.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무효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5억, 여기도 5억이었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개 이상이면 무슨 보험이요? 병존보험이요.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이렇게 병이 똑같았었는데 그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나빴어요. 그럼 지금 충장리 가면은 뉴스 나오더만요. 신문에. 임대료 반값을 하고. 너무 안 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뚝 떨어져 볼 거 아니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5억, 5억이었어.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3억이 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제 생겨. 그런 전부보험이 있는데 뭐가 돼버렸어, 이 경우는? 일부보험이 돼버렸어.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반대로 이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10억씩 올라가 버렸어. 개발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럼 무슨 보험이 돼버렸어? 중복보험이 돼버렸어. 그러면 처음부터 한 거는 무효지만 보험 기간 중에 이렇게 변동이 되면 서로 조정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보험 금액이 크면 대신 이 사람도 보험료를 조금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보험금이 크면. 만약에 10억짜리면 20억짜리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사고 나면 보험금을 이게 크면 조금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서로가, 그러니까 갑은 이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A는 이 보험 금액을 낮춰달라고 청구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효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아니고 보험 기간 중에서 서로가 감액 청구해서 조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유효로 가는 거예요. 대신 서로가 낮춰달라고 청구해서 낮춰주는데 소급해서 앞으로만 장래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액이 나와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11번.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그랬어요. 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이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이야기하는 거고, 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이야기하겠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 감액은 계약 체결부터 소급해요. 장래 향해서만 해요. 장래 향해서만 하는 거죠. 3번은요.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어. 있어. 그 다음에 4번. 보험계약자 사기로 했어. 사기로. 그러면 1월 이내에 해지요? 무효요? 무효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자,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옳지 않는 거. 자, 보험가액이란 피보험 이익을 돈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2번.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가로로 묶어주세요. 정한 때.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자, 그러면 본문집 670조를 봐보세요. 670조. 자, 요거 670조 보세요. 5페이지. 자, 670조 보면 맨 위에 670조 기평가보험이라고 나와 있죠. 자, 671조 미평가보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는 손해보험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손해보험에서 대원칙이 뭐예요? 이득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손해 난 만큼만 보험금을 받아야지, 손해 나가지고 내가 이득을 많이 취해버리면, 내가 1억 손해 났는데 2억의 보험금을 받아버리면 고의사고, 도덕적 해이가 와버리니까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 얼마가 손해 난다고 정해져서 사고 나봐야 알아? 그럼 원칙은 기평가요, 미평가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게 건물이 10억짜리를 할지라도 손해가 얼마 날지 알아 몰라. 최고가 10억이잖아요. 5억이 날지 3억이 날지 7억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평가요, 미평가요? 그 미평가 원칙. 그럼 밑에 미평가 있죠. 미평가 보험 있죠. 671조.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 동그라미, 발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사발가. 자, 막걸리 먹을 때 사발에다 먹어야 돼? 컵에다 먹어야 돼? 사발에다 먹어야지. 그래 맛이 나지. 막걸리 먹을 때 사발에다 먹어야 된다니까. 사발가 원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평가다 보니까 보험자는 많이 주려고 해, 적게 주려고 해. 보험회사는 적게 주려고 그래. 피보험자는. 그러면 싸워 안 싸워?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그죠? 그럼 바로 해결돼. 또 3, 4년 또 끌어. 이게 싫은 거야. 싸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싸우기 싫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미평가요? 기평가요? 기평가요. 607조 기평가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 가로로 묶어줘봐. 이렇게. 보험 가액을 정할 때가 보험 가액을 미리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니까. 둘이 합의해서. 혼자는 안 되겠죠. 둘이 합의가 돼야 되겠죠.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사발가로 추정인 거예요. 미평가는 사발가고 이 경우는 사발가로 추정하는 겁니다. 둘이 정한 가액은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가액이 둘이 합의해서 정한 그 가액이 사발가를 현저하게 초과가 돼버려. 그럼 뭐로 본다? 사발가로 본다. 다시 갑니다. 자, 법에서 보험 가액에 대해서 평가는 원칙이 뭔 평가? 미평가예요, 미평가.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고 발생 당시 그때 그곳에서 그때 그곳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액 이렇게 한 거예요. 가액으로 본다 근다 이말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발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원칙이 그래요. 근데 자 외의적으로 싸우기 싫으니까 뭘 한다고요? 기평가로 한다고요. 정한 거지 둘이 합의해서. 그러면은 사발가로 뭐 한다? 추정한다 그래. 추정한다. 둘이 정했다. 둘이 합의해서 금액 보험 가입을 정했다고 이렇게 합의해서 정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사발가로 추정한다고. 근데 이 합의해서 정한 가격이 이 사발가를 현저히 뭐하면 초과하면 사발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거는 사발 추정하는데 사발가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고 발생 가액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현지 초과하면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이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발고 추정하는데 현지 초과되면 요거를 무시하고 요걸로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엄단약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12번에 2번은 맞는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12번 2번 응? 본다를 뭘로 고쳐야 돼? 추정한다 해야지. 보험 가액을 정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평가란 말이에요. 기평가는 사발가로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사발가로 정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사발가로 추정한다 이렇게 간다니까. 맨날 이걸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추정한다 그럼. 근데 현재 초과하면 뭘로 가겠다? 사발가로 그냥 사발가로 적용하겠다. 이걸 무시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2번이 틀렸어요. 그럼 3번은 봐봐.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뭐요? 미평가니까 뭔가 사발가 왜? 사발가로 본다. 맞는 거고. 4번 기평가 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가액을 현재 초과할 때는 사발가로 한다. 물러나요. 그래서 요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겠지만 몇 번 연습하면 또 들어와요, 이게. 지금 이게 12번 문제 같은 경우 계속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13번. 자,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2번 보면 전쟁 나왔잖아요. 그럼 전쟁 나오면 뭐예요? 다 지워져 버렸네. 열심히 써놨는데 아까. 그러면 절대적 면책, 상대적 면책. 상대적 면책, 전쟁, 사변, 목적물 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 면책이잖아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면책. 특약하면 부책. 그렇죠? 그럼 이거 특약했어 안 했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약 안 했어. 그럼 면책이에요. 면책이니까 보험금 줘 안 줘? 안 줘. 그럼 책임이 없다 그래. 책임이 있다 틀렸지. 보험금 준다는 이야기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고 보험금 안 준다는 책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 그럼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하지.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피보험자의 고의의 중대한 과실이요. 그러면 절대적 면책이지. 보험금 줘 안 줘? 절대 안 주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절대적 면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특약도 안 낸 거야 이거는. 자 4번은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없어.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 며칠 이내에 주면 되는 거예요. 10일 이내 맞는 질문. 자 13번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14번 다음 663조. 자 보험 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죠. 그러니까 보험자고 계약자고 대등의 약간의 간격이 있어. 누가 강자예요? 보험자, 보험회사 강자잖아요. 여기는 재산도 많고 고문 변호사만 100명씩 있잖아요. 근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법도 몰라. 법대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특약을 많이 걸죠. 특약 많아, 적어. 많잖아요. 그런데 법 조문보다 새로 건 특약이 약자인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불리해. 그럼 유효, 무효? 무효. 특약을 걸었는데 그게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유리해. 그러면 그건 유효.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데 근데 서로 대등한 사람들끼리 이런 거 적용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안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이 편면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재보험은 보험회사끼리 다시 그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대등해. 그 다음에 해상보험은 우리 상선 가지고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요, 대기업이요. 뭐 현대상선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면적 강요증이 없어. 다 똑같이 대등하게 본다고. 그러면 자 666조 보세요. 666조. 666조 정문 보실게요. 자 4페이지 있네. 4페이지. 손해보험 증권이라고 있습니까? 가운데. 자 손해보험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에 아니 이제 663조. 죄송합니다. 666조가 아니라 663조.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 금지가 나와 있죠? 자, 4페이지 663조. 자,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단서 보세요. 그러나 재보험 동그라미, 해상보험 동그라미,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가로에 어디가 들어가야 돼? 재보험, 해상보험. 조문 그대로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문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 여기서 그대로 나오니까. 거의 99% 여기서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15번. 상법상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됐어. 그럼 이 위험은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 제3자가 지금 위험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통지 의무가 있어. 알면 통지 의무가 있고 모르면 통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알고도 통지 안 했어. 그럼 누가 승질나? 보험자가. 그러면 1월 이내에 통지 안 하면 바로 해지. 통지하면 보험료를 증액하고 노하면 해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은 수익자가 오면 돼, 안 돼? 봐봐. 여기 이거거든, 이거. 수익자 들어가, 안 들어가? 계약자하고 피보험료는 들어가잖아요. 수익자는 여기 유지 의무가 들어가지. 그럼 1번은 수익자 들어가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자 2번. 통지 의무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통지를 해태했어. 해태했다는 얘기는 통지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요, 1월이요? 1월이요, 1월. 그거 틀렸고. 자 3번.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어. 그러면은 자 요거요.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이요,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이요. 유지 의무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통지 의무가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증액하거나 노하면 해지.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 2월이요, 1월이요? 1월인데 2월이라고 틀렸어. 그죠? 그러면 1, 2, 3은 다 틀렸네? 그럼 실제 시험 볼 때는 4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안 읽고 답해야 돼, 읽고 답해야 돼? 읽고 답하는 순간 흔들려 버려. 그럼 4번 봅시다. 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가 받을 때 1월 이내 보험료를 뭐 할 수 있어? 통지를 받았으니까 증액하겠지. 근데 보험계약자가 노 하는 거야. 그럼 해야지. 예스 하면 그냥 증액해서 그 나가는 거예요. 자, 16번 갑니다. 상법상 보험계약 해지 및 사고 발생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2번이 옳지 않대. 찾아봐. 어디가 옳지 않는지. 자, 보험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에서 누가 보험금을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죠. 임보험에서 누가 받아? 수익자가 받죠.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나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누구한테 사고 났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보험자한테 해야지. 계약자한테, 보험 계약자한테 하면 되겠어? 16번 2번 봐봐. 보험 계약자를 뭘로 고쳐야 돼? 보험자로 고쳐야지. 보험회사에는 알려줘야 보험금을 줄 거 아니라고. 음. 일 1번, 3번, 4번은 다 했어. 보험자가 받아놓은 거 받았어. 그럼 보험 계약자는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해지하지 않고 매도일이 경과됐어. 3월이 경과됐어. 그럼 실효된 걸로 보는 거죠. 4번이. 예. 그 다음에 자 보험사고가 났는데 통지를 게을리했다고. 통지를 안 해줬다고. 안 해주다 보니까 사고가 더 크게 막 증가해버렸다고. 그러면 통지 안 해므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주 안 주? 안 주. 그건 657조 2항에 나와. 657조 써. 16번에 3번 그 여백에다가 657조. 그럼 657조 한번 볼까요? 657조. 자, 3페이지 보면 657조 보시게요.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의무 있죠?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랬죠? 자, 2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서 해태했다는 이야기는 통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17번 갑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자, 손해보험이니까 1번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보험 수익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며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피보험자죠. 임보험이면 보험 수익자고. 문제에서 손해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자 자리에 피보험자가 와야지. 그래서 피보험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 손해 난 만큼. 1번 틀렸고. 자, 2번.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 자, 상실된 피보험자 이익. 언더라인 하시고, 이렇게 언더라인 하시고, 이거를 직접 손해, 간접 손해. 간접 손해. 간접 손해, 간접 이익은, 자, 원칙은 손해액에 산입해야 안 해? 안 해. 간접 손해는 안 해. 직접 손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않지만, 자, 외적으로 특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산입해. 이렇게.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직접 손해만 직접 손해만 산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내가 지금 영업용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영업용, 그 모범 택시, 개인 택시를 가지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보험에 들겠죠. 근데 어느 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추돌이 됐어. 내 차가 1,000,000원어치가 망가졌어. 그럼 직접 손해야, 간접 손해야? 그건 직접 손해야. 그럼 난 보험회사로부터 무조건 1,00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1,000,000원어치가 손해났기 때문에 하루에 고쳐 한 일주일은 걸려. 그럼 일주일 동안 고치는 동안에 영업을 했어, 못 했어? 그럼 돈 벌었어, 못 벌었어? 그러면 직접 손해야, 간접 손해야? 간접 손해. 그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0원어치 망가진 것만 느는 거예요, 원칙은. 직접 손해만. 그래서 차 수리하는 동안에 돈 못 번 거는 간접 손해. 이건 안 넣어. 근데 뭐 하면 돼? 특약하면 돼요. 그러면 넣어주는데 대신 보험료는 비싸. 비싸 올라가겠지. 우리 또 자동차 살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자동차 기본에다가 계속 옵션을 추가하면 차가격이 올라가 떨어져. 보험도 마찬가지야. 이 특약사를 계속 추가하면 보험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특약했단 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산입의 제외 그러지. 산입에 틀렸어. 3번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없다, 있다. 자, 646조 조문. 자, 지나간 건데, 자, 646조 봐봐요. 자, 2페이지 위에 쪽에 보면 646조 있죠.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유는 그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랬죠? 조문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7번에 자 1, 2, 3은 다 틀렸습니다. 4번은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피보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점 틀린 점은? 맞는 점은 668조. 자 668조 봐봐. 4페이지 조문집 668조 보험계약 목적. 자,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고. 돈으로 따진 거. 그 법적으로 따진 걸 뭐라고 그래? 보험 가액. 그렇죠? 돈으로 따진 건 뭐라? 피보험 이익. 똑같은 건데 보는 측면에 따라서 여기 봐봐. 자, 보험계약의 목적인데 그러면 갑이 A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요? 그럼 이 건물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는 보험 가액이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 뭐이고? 피보험 이익이고 둘이 똑같은 걸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게 둘이 똑같은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7번에 4번은 맞는 거예요. 자, 지금 9시니까 쉬었다가 18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